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의 석사과정 1학년으로 있는 이찬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이고요. 이 피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스팔스 인버전을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은 그 고해상도 하이 레졸루션 타우피 변환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여기서 타우피 변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고해상도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타우피 변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타우피 변환이라고 하면은 어, 라둔 변환이라고도 하고 슬랜트 스택, 베로시티 스태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영역의 탄성파 주시 단면을 시간, 속도 영역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속도가 이 p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이 시간이 타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음, 그래서 시간 공간 영역의 탄성파 주시 무바웃에 따라서 리니어 타우피 변환 혹은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으로 분류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파하고 굴절파 같은 경우는 이 탄성파 주시 이 단면에서 이 리니어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리니어한 타우피 변환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반사파 같은 경우는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리니어 타우피 변환 과정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본 데이터로 이 타임 그리고 옵셋 세 도메인에 이 데이터가 주어졌고요. 이것을 이 타우피 영역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건데요. 이 리니어 무바웃을 이용할 건데요. 그랬을 때 이 타우와 이 p 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시간 절편이 될 수 있겠고요. P는 기울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직선의 이 패스에 있는 각 샘플들을 서메이션해서 타우피 영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 직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시간 절편 0이고 어느 한 기울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패스에 있는 샘플들을 다 서메이션해서 이 타우피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속도. 그것은 이제 이 기울기, 여기선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그 다음, 또 그 다음 속도, 그 다음 속도, 그 다음 속도를 저희가 그 설정해 놓은 그 범위에 맞게끔, 어, 이 시간 절편에서 수행을 해줘서 이 타우 피역을 채우게 되는 그런,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타우피 트랜스폼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좀 두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시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옵셋, 그리고 여기 타임 도메인에 이 탄성파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타우피 이 변환을 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이렇게 검은색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속도죠. 그러니까 느린 속도에 대해서 이것을 패스시키고 이것을 차단할 거다라는 뭐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시켰더니 그러면은 느린 속도에 해당하는 주시들이 나오겠죠. 늦은 속도에 해당하는 또 무브아웃이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그럼 이것이 이제 탄성파 자료에서는 그라운드 롤과 같은 이제 표현파 같은 이벤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뭔가 분리해내는 1번과 같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2번과 같은 내용도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웨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멀티플들은 이제 프라이머리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충분히 니어 옵셋에서는 충분히 프리딕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웨이브로. 하지만 이 파 옵셋으로 갈수록 이게 어떤 주기성을 띠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리니어 타워피 트랜스폼을 해보니 어느 시간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P니까 어느 P에 대해서 이것이 주기성을 띠고 있더라. 리니어 타운트 P 트랜스폼을 하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P 이 프라이머리 웨이브를 가지고 이 벌티플들을 제거할 수 있다. 프레딕션에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1번과 같은 예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시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사용됐던 이 방정식을 하이퍼볼릭한 무브아웃에 표현되는 쌍곡선이죠. 쌍곡선 방정식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피 변환을 이 최소 자승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리스트 스퀘어즈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인풋 데이터에서 이 타우피 도메인으로 가는 과정을 이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타우피 도메인에서 타임 그리고 옵셋 이 데이터로 가는 것을 이제 포워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아, 타우피 변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합성 자료를 만들어서 좀 예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이벤트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이 시간 절편에 대응하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이게 매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이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느린 속도 네, 맞습니다. 네, 느린 속도가 이제 나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어, 이 빨간색, 이 직선이 이제 이벤트가 느린 속도,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빠른 속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상황을 하나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필터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저는 가장 느린 속도를 필터링 하고 싶습니다. 어, 이것은 아까 전에 1번 케이스에서 보셨던 그라운드 롤을 제거하는 과정과 그래도 상당히 유사하겠죠? 그랬을 때 그 이벤트는 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벤트는 같은 시간 절편인 이 이벤트에 놓여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랬을 때 저희는 그러면 이 이벤트만 컷하고 나머지들을 통과시켜주면 패스시켜주면 되는 것인데요. 상황은. 그런데 이렇게 이 윈도우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하려고 하니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신호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영향을 주겠죠. 혹은 그래서 이 방법을 피하고자 이런 사각형 윈도우를 주게 되면은 번거로움이 발생하겠죠. 번거로움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에 어, 고해상도 타오피 변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팔스 인버전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고해상도 타오피 변환이란 데이터에 불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복구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없애버리고 정말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 그래서 이 어떤 날개 같은 것들이 사실 이 복구에는 필요 없는 그러한 데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복구에 필요 없는 데이터는 날리고 이 복구에만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살려주고 그 데이터를 스파스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이 속도를 가지고 분리하기도 용이하고 어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해상도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스팔스 인버전을 적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고해상도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 연구의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OBN 노대형 해양 탕성파 탐사를 이제 수행했을 때 이 4 컴포넌트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버티컬 성분에 잡음이 크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매우 큰 잡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송신원 모음에서는 무작위 잡음으로 식별이 되지만 이것이 제가 OBN 탐사를 수행했을 때 이제 스팔스 애퀴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신기 모음에서 이 프로세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재밌는 것이 이제 그 무작위 잡음이 아닌 이제 일관성을 보이는 잡음으로 식별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반사파 데이터인데 이 반사파 데이터는 이 쌍곡선 방정식을 이제 기반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잡음은 어떤 반사파보다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을 통해서 속도의 어떤 분리를 수행해주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 이제 하이퍼볼릭 타우피 변환인데요. 사용해줬던 코스트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CGLS 방법으로 수행을 해 주었고요.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 느린 속도부터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느린 잡음에 대해서 이것을 컷 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를 시켜줘서 제가 원하는 신호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 브이즈 노이즈에 적용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즈 방법, CGLS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줬을 때 이 과정에서는 물론 여기 느린 속도 축에서 지금 진폭이 강한 걸 봤을 때 어떤 표현은 잘 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어떤 신호가 정말 제대로 된 반사파 신호인지 확인하기가 조금은 어려웠고요. 그리고 필터링 자체도 당연히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 앞쪽에 이 뭔가 센 진폭을 이 컷하고 나머지를 패스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 뒤에 이렇게 계속 잡음이 잔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 하이퍼볼릭 타워피 변환을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저는 이 피스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 주었고요. 이 피스타 알고리즘은 이스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하지만 이 피스타의 경우는 이스타보다 수렴 속도가 더 빠른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스타를 사용했을 때 이 수렴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네.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CGLS 방법과 그 다음에 이 피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방법의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있는 이 파티클 베로시티에 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랬을 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호가 있지만 잡음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 피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재밌는 것이 저희가 굳이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반사파 신호가 어,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맺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인버스 타워피 트랜스폼을 해서 이 반사파 신호를 복원을 해 주었고요. 이 반사파 신호에서 A에서 이 인풋 데이터에서 이 C를 빼 주었을 때 이 잡음만 어, 잘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얼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본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에키노르 회사의 그 오픈 데이터로 있는 볼브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랬을 때 이 인풋 데이터를 동일하게 파티클 베로시티의 그 버티컬 성분을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타워피 도메인 후에 다시 인버스 타워피 트랜스폼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C는 그 CGLS 방법, 리스트 스퀘어즈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타워피 도메인은 다음과 같았고요. 그랬을 때 A와 이제 B에서 이 데이터에서 이제 뺀 그림을 D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심에서 이제 좀 멀리 갈수록 이 부분이 뭔가 이 에이펙스가 안 맞아서 그런지 조금은 어, 이게 좀 남아있는 이 신호가 좀 남아있는 게 보였지만 이 가운데 이 있는 이 VG 노이즈들은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추후 목표는, 어, 이 데이터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유가스 보존 특성 및 해저 첨부구조 정밀 규명을 위한 융복합 탐사기술 개발이라는 질자원연구원 이 보고서에서 좀 가져온 글입니다. 그래서, 어, 똑같이 에키노르에서 오픈 데이터로 제공하는 이 볼브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VG, 노이즈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이 제거해준 모습이 보이는데 그랬을 때 제가 뭔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신호가 이 반사파 신호가 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위에도 반사파 신호가 조금은 약해진 게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이 브이지 노이즈도 조금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방향을 좀 사용을 해서 이것과 대조하여서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고해상도 타오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그 아까 선 같은 게 좀 없어졌잖아요. 네. 그 고해상도라고 말씀을 하신 게 타우랑 피 그 축을 촘촘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결론은 아니고, 파워와 P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이즈는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고해상도라고 했다라는 네. 말씀이 네.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저 선이 없어진 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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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이러한, 이게 이제, 이 터피 도면에서 이 스미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미어링이 이제 없어지고, 정말 복구에 필요한, 정말 이 데이터만 남기는 것이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 고해상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잘 답변이 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스파이크 형태로 바꾸는 알고리즘은 뭘 쓴 거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RLS 방법을 사용해 줬는데, 이제 아까 쌍곡선을 수행해 줬을 때는 이 피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풀이 방법인 것 같고, 네, 이제 이를 스파스하게 바꾸려면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것이 있어서 인버스 프로블럼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식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요거 맞습니다. 위에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가 원래 데이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G가 어떤 오퍼레이터죠? G G가 이제 파워피에 변환? 해당하는, G요, 죄송합니다. G. G가 이제 타오피에서 타오피에서 타임 X 도메인으로 가는 게 G입니다. 네. 타우피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타오피에서 타임 옵셋 도메인으로 가는 게 G입니다. 타임 옵셋 도메인. 네. 그러면 인버스 타우피도 트랜스폼 오퍼레이터라는 얘기인가요? 아, 그- 아, 네. 어, 그, 아, 그,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는데, 그, 그게 아,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예, 이찬희 학생이 아까 처음에 어드 조인트를 시간에서 타워피로 가는 걸로 정의했고, 타워피에서 시간으로 가는 걸 그냥 포워드로 정의했거든요. 이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G가 G가 포워드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아까 G가 이찬희 학생이 정의한 거에서. 타우피 트랜스폼 오퍼레이터 어저 네. 조인트도 어쨌든 간에 그거고 그럼 데이터는 이제 뭐 타임 옵셋 도메인에서 얘를 최적화하든 뭐 타우피 도메인에서 최적화하든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 이제 스파스하게 만들려면 타우피 도메인에서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이 이제 그 최종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물일 테고 M의 에런 놈을 레귤러라이저로 붙여가지고 얘를 스파스하게 만들려는 게 이거의 목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거를 할 때 이 피스타를 썼다는 것 같은데 네. 피스타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스레숄딩이라고 들어간 거 보면 뭔가를 빼는 건가요? 아, 그 스레시 홀딩이 이제 희소하게 만드는 역할로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풀면은 이제 스파스 해질 것 같긴 한데 얻어지는데 스파스 해질 것 같은데 굳이 얘를 피스타라는 걸 쓰는 거는 그냥 빠르다는 장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아, 네, 네, 희소성을 이제 일단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빠르다는 거,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M을 스레숄딩을 적용해 주는 건가요? 이게? 그 혹시 그 렛, 그 2번 혹시 예,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뭔가 좀 역할을, 거기서 뭔가를 걸러내나 보네. 그 스파스 인버전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스파스 인버전인데 저 스트레치 홀딩 이제 뭐 소프트 스트레치 홀딩, 하드 스트레치 홀딩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기본 원리가 뭐냐면 뭐 FFT 프리에 트랜스폼 생각하시면은 그 FK 도메인으로 자료 넘겼을 때 뭐 직선 같은 애들 뭐 사이징 시그널 같은 애들이 어떤 선으로 기울기를 맺히잖아요. 그리고 되게 큰 앰플리튜드를 갖잖아요. 이 걔네들이 앰플리튜드 뭐 그 섹션에서 제일 큰 앰플리튜드를 뽑아냈을 때 그 앰플리튜드 한 90% 이상만 남기고 나머지 다 잘라내도 그다음 인버스를 해도 원래 데이터 복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치 홀딩도 거의 같은 의미고요. 그거를 처음에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아주 큰 값으로 아주 큰 값만 남기고 다 없애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조금씩 릴렉스 해줘서 좀 유의미한 애들만 이터러티브하게 살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버전을 하면은 네, 이제 깔끔하게 그 필요한 네네. 부분만 남는.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M을 스파이스하게 만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고 얘는 계속 저 트랜스폼을 포워드했다 인버스했다 포워드했다 인버스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M 도메인에서 M을 최적화시키는 형태로 가거든요. 어쨌든 저 이퀘이션 만족시키려면 가장 스파이스한 M 찾아가는 방식이고 이찬희 학생이 피스타는 이거 혼자서 다 이제 자기가 IST에 하겠다고 하더니 피스타까지 막 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피스타 장점은 저는 그냥 빨라지는 정도인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타가 빠르다는 게 여기 알고리즘 7.1, 7.2 보면은 그 피스타가 훨씬 알고리즘이 길어 보이는데 저게 베스트라는 이유는 컨버전스가 훨씬 빨라서 베스트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그 스파스하게 만들려면은 저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입실론 값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저거는 혹시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제일 위에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 J는 저 L2놈이랑 L1놈 있는 네, 여기서, 아, 정말, 이게 알파고.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아, 본 이 알고리즘에서 이 엡실론은, 네, 저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상수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고정을 시켜놨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엡실론이 커질수록 더 이제 스파스하게 되는, 네, 스파스하게 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2번씩 보면은 소프트 스레시홀딩에 알파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그걸로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저 알파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팅 얼마나 줄지, 레귤라이제이션 얼마나 줄지. 저 저거는 값은 뭐 그러니까 스레시홀딩에 영향 미치는 값이고요. 네, 그러면 저 뭐 값은 네, 이터레이션마다 다이나믹하게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네, 릴렉싱 기준은 해줘야 돼. 뭐 엄청 큰 릴렉스 해줘. 값이었다가 뭐 점점 이제 줄여다 내려가지고 약간 릴렉싱 해줘야지. 그 절대적인 크기는 경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네네. 데이터에서 결정돼요. 데이터에. 데이터 셋마다 달라집니다. 저희 M이 데이터니까 결국. 네, 뭐 데이터의 최대 진폭 기준으로 어떻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 이거 다른 것도 하나, 정 교수님한테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 파워피 트랜스폼이나 이런 거 할 때,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하는 거랑, 아니, 오퍼레이터 자체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가 아닌가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리스트 스퀘어. 단순 포워드 타워피 트랜스폼을 네네, 네, 이제 공식화하면은 네,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하나 적용하는 네네. 거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고,
리스트 네, 맞아요. 스퀘어라는 거는 이제 이거 이런 거 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레귤러리제이션 들어가서 그거 네. 풀어주려고 지금 이찬이 그러면 학생이 그러면 이제 네, 그냥 단순하게 그 아까 이론 개념 설명한 것처럼 슬래트 스택 해가지고 네. 트랜스폼 하는 게 그걸 코딩을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뭐랄까 코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깨끗하게 잘 될 수도 있고 좀 디펙트도 어, 발생할 수 있고 이런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혹시 이 앞서 그 스미어링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사이즈믹 데이터에 시그널 DB 하나 이상 존재하거나 조금만 중첩돼도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서 일반적인 그냥 레귤러리제이션 탑 안 들어간 단순한 트랜스폼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 프로세싱 측면에서는. 이 고해상도 이게 저는 하이 레졸루션 라던 트랜스폼이 제일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인버스를 해야지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그쵸, 인버스를 반복해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내 시그널 D라는 애를 제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스파이스한 M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스미어링 이펙트 다 없애면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저 M 관련해서 스팔산 M을 찾는다는 게 결국 우리가 그 타겟팅으로 하는 그 성분을 찾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VG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럼 저걸 타겟팅해서 뭔가 세팅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제가 이 브이지 노이즈만 그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설정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많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점점 스팔스하게 없어지는 거면은 가장 뭐 강한 에너지가 강한 성분이 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거를 시켜야 될 거는 제일 강한 성분만 제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제거하려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거보다 에너지가 세서 제거하기 쉬운 상황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학생이 해야 아닙니다. 네. 되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네. 일단 라돈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 파워피 패널 자체가 되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근데 이제 하이 레졸루션으로 하면 정확하게 하이퍼볼릭 무브아웃을 보여주는 애들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결과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찬희 학생이 이제 A라는 섹션에서 일반적인 라돈 트랜스폼 했을 때 결과는 그 패널이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 레졸루션을 했더니 B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이 다음 슬라이드에 B. 음,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저 노이즈로 판명되는 가운데 막 하이퍼볼릭 무브먼트 좀 느린 속도로 막 나오는 것 같은 애들도 라돈 패널을 맺힐 줄 알았는데 하이 레졸루션 라돈 트랜스폼을 해봤더니 쟤네들은 하이퍼볼릭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시스템상에서. 음, 딱 이 하이퍼볼릭한 애 하나만 점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뭐 따로 한 게 없고 네네. 이제 인버전만 했는데. 그럼 이제 이찬희 학생이 요 B에 동그라미 친 쟤만 가지고, 아니죠. 이제 B 패널 전체 가지고 다시 TX 도면을 가지고 왔더니 C처럼 나온 거고요. 우리는 저 데이터에서 딱 하이퍼볼릭한 애들만 찾아낸 거예요. 저희가. 시그널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건 데이터인 거고, A에서 C 빼주니까 D라는 노이즈 빼낼 수 있었던 거죠. 뭐 혹은 음, 그냥 C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데이터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저게 뭐 값이 크다, 네네. 볼브 데이터에 적용했던 것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이퍼볼릭한 네. 이거는 A가 인풋이고 B가 하이 레졸루션 라돈이고 C가 CGLS고 한 것보고 D가 A-B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지금 맞습니다. 가운데 브이지 노이즈 다 없어졌고 특히 얼리어라고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면 되게 음, 느린 속도처럼 나오는 애들 다 없어지고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하이퍼볼라를 반사파드만 딱 잘 뽑아내고 있는 거라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네네. 뭐 타워피 도메인에서 우리가 뭐 필터링 한 게 아니라 그냥 하이 레졸루션으로 왔다 갔다만 해도 B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볼브 데이터 왼쪽 그 초록 색깔 타우피 이제 하이퍼블릭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막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럼 VG
아니. 뮤직 노이즈인 노이즈 건가요? 없어진 거고, 시그널도 맺힌 거죠. 아, 네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하나 좀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초록색 그림 중에 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거를 빼고 타워피 트랜스폼을 다시 해주면 D 그림이 나오나요? 아, 안 나올 거예요. 아예 다를 거라서 안 나올 그러면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신호 자체의 앰플리튜드 같은 것도 저걸 하면은 어쨌든 조금 달라지거나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반적인 타워피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내 앰플리튜드가 스미어링 되는 포인트로 다 번져나가요. 그래서 다시 예. 복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A랑 C 비교해 보셔도 앰플리튜드가 좀 바뀌는데 이 하이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 앰플리튜드 손실도 없어지는 거죠. 그 에너지가 진짜 딱 한 점에만 다 모일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아,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A랑 B 신호에서도 이제 노이즈를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 실제 앰플리튜드에 가깝게 재생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D가 A-B예요. 아, 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기본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이퍼볼릭 그 시그널들의 진폭이 어쨌든 타오피했을 때 제일 크다는 가정하에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찬이가 대답할래? 찬이 형 근데 제가 하고 있어서. 아, 근데 제가 많은 데이터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게 아니라서 확실히 이게 확답을 지금 당장은 뭔가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아니, 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네. 하이퍼볼릭 이퀘이션을 제일 잘 따라가는 애들이 있으면 당연히 제일 큰 진폭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무버 아, 자체가 하이퍼볼릭이 아니면은 다른 데로 다 번져 나가니까 노이즈처럼 스팔스하지 않게 나타나는 거죠. 아, 슬랜트 스택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찬 학생.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VG 데이터 이거 한 것도 보면 그냥 얼핏 보면은 노이즈도 하이퍼블릭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좌우 옵셋이 혹시 페이지가 안 맞아서 걔가 하이퍼블릭 아니다고 하는 건가요? 얼핏 보면 하이퍼볼라처럼 보이는데 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약간 네. 타오피 변환할 때 사용한 속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저 아까 그 VG 노이즈처럼 보이는 애들은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 같던데요. 그래서 CGL 했을 때 패널 한번 보여줄래요, 이찬 학생? 네. 네.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이 아, 레졸루션을 안 하면. 그렇네. 속도가 1부터 2.5까지 해놨는데, 웨이 파라미터를. 네, 원래는 이렇게 다 막 여기저기 번져나가서 나오던 애들이 하이 레졸루션을 하면 D처럼 나오는 거죠. 걔네는 하이퍼볼릭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들이. 음, 그 그러니까 무브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TX 도메인에서 진폭이 비슷비슷해도 타우피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이제 스택이 되니까 네네. 하이퍼볼릭한 것만 커질 네. 수밖에 없다. 네. 저희 NMO 할 때 뭐, 샘블런스 하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